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백모가 왔습니다, 여러분. 백모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혼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선거법 위반 안 걸리게 말해야죠. 이거 까딱해서 선거법 위반 걸리는 발언하면 제가 뭐 정치판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이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할게요. 2022년 2021년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는 김종인 같은 사람은 아주 고급 간첩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인이 당시 야인 윤석열한테 귓대기를 잡고 뭐라고 말을 했냐. 당신은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국힘에 입당할 필요가 없다. 국힘에서 후보가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했었어요. 그거를 야인 윤석열이 빛나는 한 수가 뭐냐면 7월 30일 날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입당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입당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윤석열은 그냥 저 국힘의 결혼자들에 의해서 그냥 갇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버스 떠났어. 왜 오냐? 야, 당내 프로세스를 우습게 보냐? 버스 떠났다. 성렬아 왜 오냐? 이 자식아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 그러고서 밟고도 남의 인종이 누굽니까? 권영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야인 윤석열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30일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프로세스를 밟아서 후보가 됐죠. 자, 후보가 된 다음에 저는 윤 캠프에 관계 안 했어요. 지금도 아무 캠프에 관계 안 합니다. 제 군번이 무슨 캠프에 관계가 군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너무 잘 아시지만 백모가 성질이 과격해가지고 캠프 갔다가 재떨이로 후보 머리를 내리친다든지 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데는 안 가요. 제도권 정치를 안 가요. 열이 받아서. 그런데 그때도 전 캠프 안 갔었는데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윤이 제대로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후보가 된 다음에 이 권영세 같은 국힘 것들이 뭐였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골아픈 애들을 전부 후보 캠프로 보냈어요. 그래서 후보 캠프에서 모인 자들이 뭘 하냐. TV 화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가 포카 띄워놓고서 하루 종일 포카 치다가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후보 윤석열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요번에 어떤 프로세스가 밟아서 어떤 종류의 국힘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번 단계도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프로세스를 전혀 연출을 안 했죠. 저는 그 프로세스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국힘 후보가 되든 또 그 국힘 후보가 이재명이랑 붙어가지고 이기든 지든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프로세스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민주주의 절차라는 프로세스, 자기 당내 절차라는 프로세스를 연출할 능력이 없다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양아치입니까? 영세야! 너 국회의원이냐? 양아치냐?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와랑 선후배 사이고, 제가 2017년에 감옥에 갔다 나와서 있었던 제 아들 결혼식에 그 당시에 야인 김문수가 참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 어디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저보고 만약에 둘 중에 김이냐 한이냐 하면 갸우뚱갸우뚱해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로만 보면 장관이 명확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선거법 멘트입니다. 국힘의 후보냐 이재명이냐 그럼 또 갸우뚱해요. 네,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당으로서 밟아야 될 특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심이 개생 야치만도 없다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야치입니까? 자, 이자들은 프로세스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도 똑같습니다. 사전투표도 지금 문제가 뭐냐?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프로세스라는 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설가, 체코의 유명한 소설가 누구 있죠? 프란츠 카프카 있죠?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이 뭡니까? 일본 놈들이 잘못 번역해서 대표작은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심판, 센텐싱이 아니고 그 원래 원작의 제목은 다스 프로세스입니다. 영어로 더 프로세스입니다. 재판 과정입니다. 과정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자는 독재의 시다발이이자 독재의 지도자 아닙니까? 영세야! 너 독재, 국회 독재 두목이냐? 지네 당에서 후보를 뽑아놓고 그것에 이어지는 최소한의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안녕하다, 그 행태에 대해서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픽픽거리고 경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경멸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의 직업인 국회의원직을 경멸하는 자 아닙니까? 영세야! 세상을 경멸하냐? 대세계 한치 아닙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 후보가 한덕수가 됐건 김문수가 됐건 관심 없습니다. 프로세스만 밟아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최소한의 당사자들이 이미 이해 당사자고 핵심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아라. 맞습니까? 영세야! 너 나치냐? 공산당이냐?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나치고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 나치의 등장을 내어낸 그 음울한 소설,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과정입니다. The Process, Das Process. 제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청와대에서 저를 친박으로 분류를 안 했어요. 저를 친박으로 분류를 못했어요. 그때 또 반박은 아니야. 그래서 청와대에 없던 용어가 생겼습니다. 저 때문에 저를 중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제가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죠. 그럼 저는 그때 박 대통령을 흠모하고 박 대통령이 어떤 전체적인 국가를 구원할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했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부르셨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폭도 마녀 사냥이다. 같이 외쳐주세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주주공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제 주어만 바꾸겠습니다. 권영세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자유공화국의 일정한 프로세스, 자유공화국 주요 정당으로서의 프로세스, 여기에 대한 연출력도 없고 설계 능력도 없고 존중심도 없다면 그건 나치와 공산당일 뿐입니다. 맞죠? 다시 말합니다.
저는 국힘의 후보가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그거 아무도 선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국민이 뭐 어리석건 슬기롭건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되든 혹은 국힘 후보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뜻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선 제가 오직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프로세스, 자유공화국의 프로세스, 자유공화국의 절차, 그것뿐입니다. 맞습니까? 사전투표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물어봅니다. 영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자투표하자고 결정한 적 있습니까? 국회가, 영세가, 권성동이가, 국회의원들이, 그 흉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서 뻔뻔하게 전자투표하겠다고 결정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자들도 차마 그 짓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는 뭡니까? 본질이 전자투표입니다. 왜 전자투표냐?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마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아무나 불쑥 들어가서 그냥 누르면은 그것이 중앙 서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통신해서 투표지가 프린팅 됩니다. 중앙 서버 온라인 실시간 통신, 이것이 바로 전자투표의 본질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의 본질은 뭐냐? 종이 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권영세 같은 자들이 그 짓을 해온 겁니다. 권영세 같은 자들이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그 모양으로 방치해오고 만들어온 겁니다. 맞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투표는 키오스크 같은 데 들어가서 타치 스크린으로 땡땡땡땡 치는 겁니다. 그게 전자투표죠. 지금 사전투표와 그 같은 전자투표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키오스크의 타치 스크린이냐 아니면 종이 투표지냐, 그 눈속임, 그 표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뒷 배경은 전부 전자투표식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가진 특성을 최소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 도장, 사인, 사인할 때 사인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사사로울 사자, 자기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 잘난 빠진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그 같은 짓거리에 대해서 권영세 같은 자들은 여전히 아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는 전자투표 공범입니다. 맞죠? 국민이 인정한 적 없는 야바우 전자투표의 공범 권영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지금 현재의 사전투표는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본투표하는 게, 당일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투표의 전자투표적 성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우리가 백신 맞았을 때처럼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소니까 사전 예약하자 이거예요. 사전 맞죠? 그런 주장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권영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백모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도 사전 예약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맞았는데 왜 사전투표소를 예약하지 않는 겁니까? 백신 한 방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투표지가 백신 한 방만도 못합니까? 개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또 올쌉니다. 적당성이 없는 유권자가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투표지를 나갈립니다. 지금의 현재 사전투표지는 유권자를 배로 격파시키며 우리의 소중한 투표지를 개똥으로 격파시키는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그걸 언제 극복되냐? 사전투표소 사전 예약제가 될 때 극복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투표소마다 미리 확정된
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참관 감시 대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문제가 생겼을 때 선거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알더라도 최소한 도장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세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영세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도장 대신에 프린터로 네 인감 막 출력해서 내가 쓰고 다녀도 좋냐? 벌쩍 뛸 겁니다. 저 잡아 넣으려고 그럴 거예요. 사문서 위조로 저 잡아 넣으려고 그럴 겁니다. 왜 5천만 국민에 대해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진짜 도장이 안 찍히고 프린터로 마구 출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영세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영세는 공범입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영세가 공범이다. 영세가 공범이다. 영세가 공범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명선거 전국연합 박지원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나서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지자체 230여 개 지자체장에게 전부 문서를 띄웠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이제 공무원에서 차출돼요. 지방공무원에서. 네 부하, 네가 거느리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서 법에 명시한 대로 사전 투표지에 자기 개인 도장, 자기 진짜 도장 찍도록 네 책임 아래서 지도해라. 그것이 공명선거 전국연합이 어저께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환멸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참 꼴보기 싫더라도 절대로 선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 당일 투표 많이 몰려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제 느낌에 맞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이런 열렬한 절절한 마음이 모아진다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 남짓할 시기에 한 달 조금 더 남은 20여일 남은 시기에 훌륭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과 삶과 문명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권리를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저들은 한번 지면 사그러가 던지고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움을 반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파이팅!